남극 세종과학기지 극지체험단에 신청하다. 뭐 신나는 일이 없을까? 우리 같이 찾아보자. 바로 이거야. 극지연구소 남극 세종기지 극지체험단. 이야, 이거 재밌겠다. 우리 도전해보자.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있잖아. 좋아, 빨리 가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여러분의 극지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극지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극지과학연구와 남북극 과학기지의 운영,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대외 협력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정부의 극지연구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 연구기관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남극과 북극, 그리고 극지연구에 대해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극지의 자연 환경. 우리 친구들, 남극과 북극은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곳인지 알고 있나요? 남극은 남쪽에, 북극은 북쪽에 있어요. 야, 창피해. 그 말도 정답이네요. 남극은 남위 60도의 남쪽에, 북극은 대략 북위 70도 이상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박사님, 책에서 보니 남극은 대륙인데 북극은 얼음으로 덮여있는 바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맞아요. 두 극지가 모두 빙하로 덮여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남극은 136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62배, 중국과 몽골을 합친 만큼의 큰 대륙인 반면 북극해는 평균 수심이 1200m이고 그 면적이 1200만 제곱킬로미터로 지중해의 4배나 되는 큰 바다인데 거의 대부분이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있는 곳이죠. 우와, 정말요? 그럼 북극은 바다 위 얼음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박사님, 그럼 북극과 남극 중 어디가 더 추워요? 북극보다는 남극이 더 추워요. 남극은 연평균 기온 영하 34도, 최저 기온이 영하 89.3도까지 내려가지만 북극의 경우는 최저 기온이 영하 46도, 최근에는 최고 기온이 영상 21도까지 올라가기도 했답니다. 이러다 북극곰이 짐을 싸야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려 북극곰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 그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답니다. 같은 극지인데 왜 이렇게 온도가 차이가 나죠? 여기 그림을 함께 볼까요? 태양과 지구네요? 맞아요. 남극과 북극은 모두 지구의 양쪽 끝에 있어 태양열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워요. 또 남극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따뜻한 해류가 대륙까지 도달하지 못해 열 공급이 차단되면서 추워졌고 북극의 바다는 얼음이 녹으면서 태양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기온도 높아져 얼음이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남극과 북극은 원래 주인이 없나요? 북극은 우리가 에스키모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누이트족이 원주민이에요. 북극은 원래부터 러시아, 미국,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8개국의 영토인데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대륙붕들이 발견되어 북극에서는 지금 영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남극은요? 남극은 원주민이 없어요. 그래서 땅 주인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남극에 먼저 진출한 나라들이 서로 영토권을 선포하여 국제 분쟁이 벌어지자 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극조약이 체결되고 지금은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극과 북극은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외에 자원도 많이 달라요. 남극의 경우는 커다란 대륙이기 때문에 철이나 금, 은, 동,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남극 대륙을 에워싼 남빙양에는 엄청난 양의 크릴, 고래, 메로, 남극 대구, 문어, 펭귄, 해표, 남극 물개 등이 있어요. 반면에 북극은 바다 면적의 70%가 대륙붕으로 이루어져 있어 광물 자원도 많은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전 세계의 석유, 천연가스의 4분의 1 정도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며
해마, 북극곰, 눈토끼, 여우, 술록, 사향소, 늑대, 물개, 해표 등이 있어요. 꽃피는 식물도 180종류가 있죠. 그럼 펭귄은 북극에 없나요? 펭귄을 보려면 남극으로, 북극곰을 보려면 북극으로 가야 하죠. 극지 탐험 역사. 박사님, 사람들은 언제부터 남극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 그건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구의 남반구에도 대륙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의 남극 탐험은 1773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819년 영국의 윌리엄 스미스 선장이 남극의 사우스 셰틀랜드 군도를 발견한 것이 최초로 할 수 있죠. 그 후 1910년에서 1911년에 걸친 노르웨이의 아문젠과 영국의 스코트에 의한 남극점 탐험 성공으로 이때부터 남극 관측 탐험 시대가 열린 것이죠. 1929년에 미국의 리차드 버드가 비행기로 남극점을 정복하였고 1947년에는 미국 해군이 4,700명의 병력과 함정 13척, 비행기 23대 등 대규모의 장비를 동원하여 하이 점프 작전이라는 대대적인 탐사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작전을 계기로 남극의 본격적인 탐사 연구 시대가 열리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지금 남극에는 많은 나라들이 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지도를 함께 볼까요? 남극에는 20개국에 47개의 상주기지가 있어요. 우리 세종기지는 킹 조지 섬에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아쉽게도 우리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남극 대륙이 아닌 킹 조지 섬에 있어요. 킹 조지 섬은 남극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러시아, 칠레, 중국, 브라질, 우루과이, 폴란드, 아르헨티나 기지도 함께 있죠. 아쉽다. 어서 남극 대륙에도 우리 기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노력 중이니까 2012년경에는 남극 본대륙에 제2의 남극 기지가 건설될 것입니다. 박사님, 그런데 남극 조약은 어떻게 체결된 거예요? 1908년 영국이 남극의 영유권을 선포하자 다른 나라들도 앞다투어 영유권을 주장하여 결국 국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영유권 선포 분쟁을 막기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12개국이 1959년에 미국의 워싱턴에서 남극 조약을 체결하여 1961년 발의되었으며 1991년에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 조약 의정서를 체결해서 2048년까지 50년간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전쟁이 날 뻔했네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럼 남극 조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남위 60도 이남을 남극이라고 정의하고 남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통일하는 한편 과학 연구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죠. 현재 세계 200여 국가 중 47개국이 남극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중 2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요. 이 협의 당사국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심 회원으로서 이들이 남극의 모든 문제를 공동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1989년에 당당히 협의 당사국이 되었죠. 우리나라의 극지 진출 역사. 박사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남극에 진출했나요?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남빙양 어업 진출과 남극 조약 가입을 위해 남빙양 크릴 시험 조업에 나선 것이 처음 시작이었죠. 그러면 크릴 잡이로 우리나라가 남극에 진출하게 되었나요? 1978년부터 1985년까지 8년간 크릴 시험 조업을 하면서 남극 조약 가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나라가 남극 관측 탐험 실적이 없었고 그 당시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1985년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의 윤석순 총재가 남극 관측 탐험대를 결성하여 남극에 도전하여 그 탐험 성공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는 이듬해인 1986년 11월 28일 세계에서 33번째로 남극 조약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또 탐험 당시 해양연구소 과학자들의 동참으로 해양연구소가 극지 연구를 전담하게 되어 1988년 2월 17일 대한민국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역사적인 창설을 하게 되었죠. 우와, 그러면 해양소년단 연맹이 큰일을 해내었네요. 맞아요. 그 당시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남극관측탐험대는 1985년 11월 두 팀으로 나누어 제1지는 킹조지 섬에서 러시아, 중국, 칠레 기지를 중심으로 남극 관측 조사 활동과 남극 조약 가입을 위한 민간 외교 활동을 펼쳤고, 제2지는 세계 6번째로 남극 대륙 최고봉인 빈슨 매시프산 4,897m 정상 정복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남극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 오늘의 우리나라 극지 연구 사업이 있게 된 것이니까요. 박사님, 그럼 북극은요? 북극의 경우 1960년대 북양 명태자비로 진출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20여 년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쌓아올린 극지 연구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2002년 4월 세계에서 18번째로 국제 북극과학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어 같은 달인 2002년 4월 스발바르군도 스피츠베르겐 섬 니알슨에 북극 다산 과학기지를 개설하여 세계에서 8번째로 남극과 북극의 연구기지를 갖게 된 국가가 되었죠. 남극엔 세종기지, 북극엔 다산기지. 멋진데요? 우리나라 극지연구 사업도 대단하네요. 자, 그럼 세종과학기지와 다산과학기지를 살펴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세종기지까지는 얼마나 멀어요? 서울에서 남극 세종과학기지까지는 직선으로 17,240km 정도 돼요. 빨리 가야 4, 5일은 걸리죠. 우와, 진짜 머네요. 그럼 어떻게 가요? 비행기 타고 한 번에는 못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주로 서울에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를 거쳐 남미 최남단인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까지는 일반 여객기로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요? 푼타 아레나스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칠레의 공군 수송기나 민간 전세기를 타면 킹 조지 섬에 있는 칠레 프레이 공군 기지까지 3시간 정도 걸리죠. 그 후 고무보트인 조디악을 타고 약 30분 정도 항해를 하면 세종과학기지에 도착해요. 또 다른 방법은 배를 이용하는 것인데 푼타 아레나스에서 마젤란 해협과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가 세종과학기지까지 3, 4일 정도 걸려요. 오 마이 갓! 70시간 이상 걸린다고요? 네.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럼 북극 다산기지까진 어떻게 가요? 네. 북극 다산과학기지는 주로 서울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와 스발바르군도의 롱여빈을 경유하여 니알슨에 가는데 일반 여객기와 경비행기를 갈아타고 이틀 걸리죠.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좀 가다가 멀미를 토할지도 몰라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연구하려면 당연한걸요. 세종기지와 다산기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네, 여기는 제가 근무하던 남극 세종과학기지예요. 그런데 2008년 2월 17일 세종과학기지 준공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 단장하고 5개동을 증축하여 일시에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로 확장되었죠. 우와, 정말 멋지네요. 이번에 증축된 건물은 사무실, 통신실, 식당, 월동대 숙소가 있는 생활동을 비롯하여 발전동, 보트 창고동, 중장비 보관동, 대기 빙하 연구동 5개 동입니다. 이제 세종과학기지는 2층 건물 2개 동을 포함하여 건물 16개 동에 4,600여 제곱미터, 약 1,390평 크기의 부두와 유류 탱크, 현대소라는 인공호수를 보유하게 되었답니다.
위권에 속하는 국가가 되었죠. 그럼 연구한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참 좋은 질문을 해주었네요. 극지에서 얻은 각종 자료를 국내의 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제공해 주어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국내 연구원들에게 극지 기지를 개방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죠. 그리하여 지금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지구온난화 문제나 자원 고갈 문제 연구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연구 단계지만 우리나라 박사님들도 멀지 않아 큰 성과를 올릴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네요. 저도 세종기지나 다산기지가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려는 중요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극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지네요. 첫 번째는 쇠빙연구선 건조예요. 쇠빙선이라면 얼음을 깨면서 다니는 배요? 맞아요. 아라운호라고 6,950톤 크기의 최신형 쇠빙연구선이죠. 2009년 내로 건조를 끝내고 남극과 북극해에서 활동하게 되죠. 현재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 중에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쇠빙선을 곧 만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남극 제2기지 건설이에요. 우와, 남극기지를 하나 더 건설한다고요? 네, 2012년까지 건설할 계획이에요. 지금의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킹조지섬에 있지만 제2기지는 남극 본대륙에 건설하려고 현재 후보지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남극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남극 대륙에서 남극 연구다운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크게 보면 남극의 빙하, 고층 대기, 운석, 남극 대륙의 지질과 지구 물리, 남빙양 연구 등 좀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고, 남극 대륙 내부 고원지대와 남빙양에서의 연구로 굉장히 넓은 연구 지역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남극 제2기지의 건설 꼭 필요하겠어요. 벌써 기대되는거려? 이렇게 쇠빙 연구선이 건조되고 제2의 남극기지가 건설되면 연구 역량 향상에 대한 정책도 필요해요. 유능한 연구원 육성과 새로운 연구 과제의 발굴, 첨단 분석 장비 구입과 활용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추진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부의 극지사업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극지연구대원들의 활동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극지연구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극지사업 홍보교육추진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극지연구진흥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정부나 극지연구대원들이 이렇게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몰랐어요. 나도 정말 굉장하네요. 우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지요. 극지사업은 국가 미래사업입니다.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때 극지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죠. 정부에서도 수천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투입하며 노력하고 있으며 월동연구대원들도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1년 365일 단 하루의 외출이나 휴가도 없이 맡은 바 임무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로 감사를 표하고 사기를 돋구어 주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죠. 극지 탐험대원들의 이야기. 자, 이것으로 1일 극지 탐험을 마칠 시간이 다 되었군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벌써요? 아쉬워요. 박사님, 대원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럼 대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볼까요? 남극은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도 영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데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만한 지금 자리에 와서 우리의 기지를 세우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와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앞으로 이 세종과학기지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고립돼 세종기지에서 월동대원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야채 언제 와요? 야채 언제 와? 맨날 김치만 씨. 야채 딴 거 없어?
4월 초에 오는데, 어떻게 나와? 모르네. 어떻게 하지 뭐. 4월 초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것도 뭐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비행기가 떠야, 싣고 가져오는데, 비행기 또 안 뜨면 또 야채가 안 와요. 일손이 딸릴 때면 김종호 대원은 기꺼이 주방 일을 도운다. 예, 주방 보조하고 가끔 환자도 봅니다. 밤 12시 김명광 대원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100일 잔치를 치르자마자 세종기지로 날아온 김대원. 딸을 마지막으로 본 지 3개월째다. 아빠 얼굴을 잊을까 매일 밤 카메라 앞에 선다. 가족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얼굴 마주보고. 연구원들의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고생하시는 연구원님들 덕분에 극지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감사한걸요. 이제 남극과 북극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멋진 극지 알림이가 되어주세요. 네. 억만 년 전에 지구 비밀, 억만 년 후의 미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비 속의 남극국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영원히 살아야 단 하나뿐인 보금자리 지켜야 할 우리 지구.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축복받은 생명의 터, 펭귄의 노래, 긴 봄의 노래 합창으로 들려온다. 불타는 얼음처럼 뜨거운 도전으로 세종기지, 가상기지, 온 인류의 미래였다. 남극 도전 20년. 극지를 향한 우리의 열정은 활화산처럼 용솟음칩니다. 국민적인 관심, 뜨거운 성원이 극지 사업의 원동력입니다. 어린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도전 정신,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는 밝은 미래를 약속합니다.